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일단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6개월 아니면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펜딩에서는 조금 종목 교체라든지 아니면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익절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있고 새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안에서는 스스로 판단하셔서 일단 계속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익절할 건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가 셧다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단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셧다운 자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일단 셧다운 자체가 조금 더 지속될 때 있죠. 자, 그럴 때 본다면 10월 말에 연준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없다면은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금리 인하가 더딘 것에 대해서 연준에 엄청난 비난을 붙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비판받는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유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은 지금 이제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 보고서 있죠. ADP 이런 것들이 낮게 나왔으니까 자, 아무래도 일단 금리 내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자체는 대체로 매우 좋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랠리를 갖다가 믿지 못할 만한 이유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번 셧다운은 그들의 강세장의 주장을 믿지 않을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셧다운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 반감을 가지는 세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억망장자 투자자인 레온 쿠퍼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주 시장이 아무래도 강세장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불안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이 취약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위험성이 낮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 사상 최고의 주가,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인 그런 경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지금 이제 시카고 연준의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것 자체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셧다운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인하가 될지 98%가 되고 있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또 조금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강세 모멘텀을 갖다가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더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유효사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캐털리스트 펀드 투자자인 데이비드 밀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구성 자체가 기술기업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도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지금 S&P 500 자체를 본다면 뭐 22배, 23배 이렇게 되고 있죠. 상당히 높은 편에 있는데 이 안에 구성되고 있는 것이 거의 다가 IT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IT 자체가 보통 뭐 30배수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포션을 갖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즉 IT의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펀드 스트레스의 리 자체도 최소 일단 12월까지도 7천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셧다운 때문에 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저점 매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조정이 깊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 지표가 좀 부족한 가운데 있죠. 부진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건들이 좀 중요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주부터 발표될 미국 대형은행들의 3분기 실적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이던스 이걸 통해서 주가가 이제부터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 자, 정부 지표보다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3Q 있죠. 아마 3Q 때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4Q 때의 그런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3Q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이던스 역시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25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중에 하나가 금과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부 폐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24년도 후반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로 받아들인 소위 가치 하락의 거래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법정 화폐인 달러 자체가 아무래도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셧다운이 뭐 단기가 되든 장기가 되든 관계없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특별히 셧다운이 기반이 된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장기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미국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즉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세 번째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네 번째가 주요 정부들의 지속적인 높은 그런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아무래도 달러 가치 하락, 그렇게 되면 금이 상승, 비트코인도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가치가 하락에 있어서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과 금과 같은 자산의 높은 수익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질금리 하락과 같은 그런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재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격 상승의 추가적인 촉매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라면 금리인데, 자, 금리 자체 있죠. 금리 자체가 일단 내려온다는 말은 가치가 일단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돈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 하락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에 투자 안 하고, 마찬가지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자기 아들들이라든지 자기의 비트코인의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자에서 계속해서 내리려고 하는 입장이 자기들의 사업의 보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금 ETF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ETF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월 이후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보다 조금 더 가치 하락의 거래를 많이 받아들였지만은 아무래도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금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동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디지털 금의 형태로서 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 사이의 상관관계가 설명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18만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 반면에 지금의 가치 하락의 거래를 금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이유는 기금속은 수십기 동안에 존재해왔고,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이 시장의 다양한 변동을 견뎌낼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으로 이 전환 자체가 전 세계적인 관세, 그 다음에 세계 성장의 둔화 전망,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다양한 통화가치 하락, 이런 것들의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값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통화에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재 금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연준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 투자가 상당히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다. 장기 채권이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장기 채권 자체가 아무래도 내려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채권 값이.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금이 더욱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집중받는 그런 영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 금값 자체가 4,000달러 갖다 분명히 넘어설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통화 매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정부 셧다운이 빠르게 끝나든 장기간 지속되는 간에 금값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 하락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값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멜런 캠퍼라는 이런 회사에서는 미국 달러에서 궁극적인 평가 절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왔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자, 그때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일단 금을 늘렸고, 그에 대한 비중이 18%나 달하고 있다. 그때부터 달러 가치 하락, 그 다음에 금값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금을 계속해서 늘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셧다운 이런 것들 컨트롤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진짜 문제는 심각하게 본다면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로 본다면은 수년간의 GDP 대비해서 정부 지출, 절대 지출 이런 것들을 주시해 왔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 GDP 대비 6에서 6.5%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GDP 대비해서 적자 비율이 높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채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호전되기커녕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GDP 대비해서 재정적인 적자 비율이 1.5에서 2%까지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는 이런 것들은 일단 거의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후에도 지금 가능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 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고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자,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금값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그런 가정하에서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때마다 좀 구입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해지 수단도 있는데 자, 우리 일단 한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 정도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보시게 되면 올해 칩 주식 있죠.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본다면 반도체 ETF인 SMH 있죠. 요거 자체가 S&P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한 39%까지 상승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상승이 많았죠. 그래서 지난달에 또 20%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과도하고 빠르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SI 이런 것들이 80을 돌파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과매수로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SMH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RSI나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 80을 갖다 높아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80이니까 그 80 이상에서 일단 놀고 있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깐 꺾였다 다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흘러내린다. 자, 그렇게 보긴 힘들겠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한 후에 약간의 꺾일 수는 있습니다. 눌림목이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의 스토캐스틱 RSI가 조금은 내려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꺾여서 내려올 때 그때가 매수 관점이지 물건을 다 털고 나갈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는 이런 것들 훨씬 더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GPU도 많이 필요하겠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까는 시간이죠. 물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인프라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이다. 아직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힘들겠죠. 그래서 빠진다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매수 과다 상태인 종목에 있어서는 ASML, 그 다음 램리서치, 그 다음 테라다인, 그 다음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RSI가 79 이상이다. 79 이상이라고 해서 자, 반드시 이가 일단 고점에서 끝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RSI는 이제 상대적인 강도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위에서 이렇게 머문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종목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80이든 뭐 90이든 됐다 해서 주가가 하락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계속해서 80이든 90이든 되고 있었죠. 자, 그럼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씩의 일부에 지금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른 거죠. 이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단지 이게 80이 넘었다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월의 상승 여력이 더 큰 5개 주식은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보시게 되면 CRH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건설이나 이제 건축 자재 공급업체인데 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로서 재설정을 하겠고 가치를 견디놓은 실적이 상당히 많다. 특별히 금리 완화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긍정적인 촉매자가 많은 가운데 있고 성장 잠재력 그다음 프리 캐시플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앞으로의 유기적인 성장 전환들 그다음 포트폴리오 선택권 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배수적으로 재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배수를 더 많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 거 한번 땡겨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도가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자, 2027년도 거 보면 7.04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한 13% 정도의 지금 성장률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건축자 자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한 16.66배수가 아무래도 지금 섹터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년치 평균은 15배수죠. 그래서 지금 21배수 정도 주고 있으니까 좀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니까 한 17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배수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자, 그때 모습에서 어닝하고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04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7.04에다가 지금 17배수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주면은 119불 정도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119불이니까 지금 현재 그 가격대 그대로 되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가 좀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들고 갈 만한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일단 좀 들고 가기보다는 좀 빠진다면 좀 들고 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까지 본다면 7.05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뭐 17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7.50 정도 되고 있죠. 7.50에다가 17배수 정도 준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127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뭐 큰 폭에 올라간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추세 자체가 좀 상승의 추세는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저 배수를 본다 하더라도 저 패그 배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섹터 평균이 1.37인데 1.56에서 좀 높죠. 그래서 C등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낮아야 아무래도 성장이 좋은데 성장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자, 그 모양 자체가 뭐 큰 폭으로 뛰어서 올라가겠냐.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는지 우리가 한번은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볼켄슈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신발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성장 기회가 많이 있다. 자, 그 이유는 신제품을 통해서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층에서 매장 방문이 많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둘러보면서 쇼핑하는 것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성장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유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이비타 마진이 한 30%를 넘는 1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반대의 매출 성장의 가능성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EPS 있죠. 이건 EPS니까 EPS 지금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2025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 2027년도 걸 봐야 되겠죠. 주식은 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성장률을 봤을 때 2025년도가 52%에서 22, 21%로 줄어들고 있죠.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요번에 2025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2026년도, 7년도 되면 약간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물론 22%, 21%니까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20%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매출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14에서 16%니까 좀 있죠. 물론 줄어들었다가 이제부터는 조금은 그 갖다 상태를 갖다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EPS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싱킹 알파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싱킹 알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이런 것들은 미래가 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래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밸류에이션 역시도 포월드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월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8.08 정도 섹터 평균이 되고 있고 요거 자체는 22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고평가 받고 있는데 약간 고평가가 받고 있는데 패그 배수 있죠. 성장률이 나타나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이거 자체가 1.82가 지금 현재 섹터 평균인데 0.9니까 좀 좋게 나왔죠. 자, 패그 매수는 P를 갖다가 일단 G로 나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 가운데 이때 전반적으로 낮은 숫자가 좋습니다. 1보다 낮은 게 성장률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는 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22배수. 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면 뭐 20배수 볼 수도 있는데 뭐 22배수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배수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요걸 중심으로 일단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 EPS가 2.48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48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20배수 정도 준다 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한 49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2027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3.01 정도 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20배수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60불 정도 되고 있다. 50불에서 60불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좀 길게 봤을 때. 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50불이 지금 이제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올라갈 수 있는 목적을 본다면 한 60불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요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스토캐스 이런 것도 좀 내려간다면 조금씩 저점 분할하셔서 좀 길게 들고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폭을 본다면 적어도 한 28% 정도는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 중에서 기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상당한 기초, 요거만 가지고 분석하셨다면 10%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탱큐라든지 탱케 있죠. 요거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 반드시 기업 보고서 당연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일어날 매출의 분량들, 또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지금 이제 Q&A 했던 것들 있죠. 그건 다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다 하신 후에 그래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매도한다. 자,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일단 더욱더 깊은 분석을 하신 후에 들어가시자. 제가 하는 것들은 기초 중에 한 10%만 이야기하는 거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디즈니 한번 보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추세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포츠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ESPN 이런 것들의 직접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 초기 출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크루즈를 포함한 디즈니의 익스피리언스 부분의 성장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지미 키멜 라이브 이런 것들의 중단으로 인해서 이번 분기에 최소한 영향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수 등급가 $140 목표는 줄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일단 18% 정도 됐다가 다음 9%, 그 다음 13% 약간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성장률이 뛰어난 편은 아니죠. 자, 거기다가 중요한 매출의 성장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매출의 성장도 보시게 되면 4%, 5% 이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적은 주식에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의 성장률이 적어도 한 2배수 이상 되는 주식에 투자하면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26년 7년도에 이때 EPS를 본다면 6.45, 7.31 정도 되고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P 레이쇼 폴드 기준 봤을 때는 조금은 섹터 평균이 14배수인데 19배수니까 한 32%는 고평가돼 있죠. 그렇다면 고평가돼 있는 것이 성장이 이 정도 따라준다면 이거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패그 배수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1.47인데 1.61로서 조금은 고평가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고평가돼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것도 고평가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섹터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배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15배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19배수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성장도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15배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단 배수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15배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15배수에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6.45니까 6.45를 했을 때 아무래도 내년에 주가는 96불 정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한 96불, 그 다음에 2027년도가 7.31이니까 7.31을 했을 때에 지금 몹속에서 아무래도 이건 2026년도 정도의 적정 주가가 되겠죠. 그래서 15배수 해주게 되면은 109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96불에서 109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요 정도 가격으로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지금은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로 본다면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실적이 좋게 나올지, 자, 그런 것들은 조금은 현재에서는 좀 의문스럽다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은 현재 일단 두려운 가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스포티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고성장의 스트리밍 음악 시장에서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음악의 글로벌 매력이라든지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증가, 그 다음 최근 오디오북이라든지 비디오 팟캐스트 사업의 선택성을 바탕으로 한 구독 중심의 일단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스트리밍의 음악 비용 자체는 조금은 이상적인 수준 아닌데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서 상당한 가치 창출에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질 때, 그럴 때는 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가 한 13.66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가 한 17.9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31%니까 EPS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아직까지 P 레이쇼 일단은 지금 이제 포홀드 기준으로 난객 기준은 없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봐야 될 것이 갭 기준으로 봤을 때 105배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섹터 평균보다도 한 460%, 즉 말해서 한 4배 이상 일단은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자, 그렇다면 성장률이 이 정도로 4배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을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로스 있죠. 그로스 오셔서 이쪽에 일단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예측치가 섹터 평균이 3.5인데 17.82로서 한 400% 이상이 지금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죠. 그만큼 성장률이 아무래도 4배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모습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4배 이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4배 이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포월드로 봐야 되니까 이제 14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50배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50배수. 50배수를 줬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 13.66이 있죠. 여기는 한 50배수 정도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일단 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한 45배수, 그래서 50배수하고 40배수 줬을 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0배수하고 45배수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주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수를 갖다가 우리가 밴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적절하게 맞춰서 그 회사에 맞게끔 반드시 배수를 찾아내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력이 일단 쌓으려면 아무래도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좀 축적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매출과 이익들 다 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배수를 꼭 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3.66으로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50배수를 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683불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7.90 있죠. 그래서 17.90 정도로 했을 때 50배수, 45배수를 주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805불입니다. 그래서 680불에서 한 805불대까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이 정도 되고 있죠. 620불대부터 시작해서 805불대까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도 요런 데서 좀 많이 쌍봉이나 이제 뜨르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박스권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요 밑에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대 요 라인 때, 즉 말해서 한 650불 라인 때 되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빠진다면 좀 매수하셔서 들어가셔서 들고 간다면 좀 주가가 좀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시고,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때 이익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뉴스라든지 고적인 탱큐라든지 탱케를 보면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에 지금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기는 이번 달에 일단 만약에 양봉이 생기면 주가가 6개월 연속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10월 달은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좀 안 좋다면은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양이 있죠. 그 다음 가이던스 역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린다 매수 관점이고,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월봉에서 봤을 때 좀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가운데 있죠.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금리 자체가 뭐 폭등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완전히 일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5m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도 힘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3.5에서 지금 4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4만 좀 깨준다면은 조금 주가는 더 많이 탄력을 받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일단 밑으로의 하향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일단 눌림목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달러 지수 월봉 차트에서 본다면 일단 쌍봉이 나타나면서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쪽으로 좀 힘이 많이 붙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달러가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일단 금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월봉에서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달러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 있죠.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약간 눌림목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약간 눌리는 것은 당연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큰 폭으로 완전히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져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좀 많이 내려왔을 때 50 미만에 있을 때, 저 그럴 땐 조금씩은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그 날짜를 보시게 되면 10월 22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때 되면 또 가이던스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더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일단 일봉에서 본다면 420불대에서 반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20불대 깨고 완전히 일단 급격하게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만약에 깼을 때는 400불에서 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에서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직전 고점 라인대 있죠. 자, 그 라인대가 150불 라인대입니다. 근데 150불 라인대 밑으로 제가 온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는가. 그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간다면 충분히 또 좋은 그런 날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담으셔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주식이 돼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주가 자체 주봉 차트입니다. 약간 일단 눌림목은 있죠. 이걸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본다면 조금은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려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30불대 직전 고점 라인대는 지키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거기서 반등이 일어났죠. 즉 말해서 51선에서 일단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밑으로 내려와서 큰 폭으로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길게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될 때다.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인프라가 깔려야 되니까 2026년도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한 7% 하락하면서 조금 일단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자, 요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반등이 일어난다면, 자, 요거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빠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 매수의 관점에서 좀 담아갈 때, 요때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다. 저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매수 관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 관점에서, 요런 식으로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많은 주식이 팔란티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도 이때는 일단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죠. 60불 라인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고, 지금 현재 모습이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아직까지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깨질지 아니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모습에서 완전히 깨진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여기서부터 일단 매수세가 안 들어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떨어져도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리게티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죠. 리게티라든지 디웨이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지금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갖다 고점을 갖다 돌파하면 가고 있고, 아이온큐는 아직까지는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얘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자 주식 같이 따라가는 관계에 있다면 좀 상승이 또 여러 개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51선에서 이렇게 쌍바닥 치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즉 말해서 내려갈 때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되고 있죠. 즉 말해서 200일선에서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오고 있죠. 힘이 강하다는 거죠. 내려갈 때마다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오니까 약간 일단 지금 눌림목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BIT 이런 것들이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69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 60불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만약에 내려간다면 좀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차트가 좀 많이 먹힙니다. 옛날에 차트가 하나도 안 먹혔는데 좀 안정적인 그런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200일선 닿을 때 이럴 때는 좀 담아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이렇게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 자체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들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지금 모습 속에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있죠. 자, 그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약간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 또 물론 직전 고점에 가면은 또 한 번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겠지만은 내려올 때마다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자. 자, 코인 자체를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자기도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손해 나는 짓 안 하겠죠. 자, 계속해서 일단은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코인 쪽에 상당히 좋게 지금 이제 길을 터주고 있다. 자기 아들, 루트릭 상무장관 아들 이런 애들 전부 다가 지금 이게 코인에다 다 몰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자, 그런 애들이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양책을 쓴다든지 뭐 401k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좀 겁내지 마시고 좀 떨어질 때마다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가가 밀어주고 있고 지금 이제 리딩방 방장인 트럼프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종목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XRP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죠. 직전 고점에서 자, 어느 정도 때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밑에서 들이바닥이 되는 가운데 있죠. 힘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 좀 뚫어준다면 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추세가 연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삼각 수렴만 뚫어준다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인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삼각 수렴형 후에는 주가가 일단 반등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기대형이 되고 있죠. 불플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코인이 가기 때문이다. 코인이 가는 이유는 트럼프가 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까지 다 바꾸면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필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눌리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은 지금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다 해도 이게 자체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일단 약간의 조정 이전 후에 다시금 반등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들고 갈 때지 여기서부터 팔 때는 아니다. 물론 싹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래서 3배짜리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냥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지 털고 나갈 때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요런 라인대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이었던 라인대 그 고개에서 한 6,050 정도 되고 있죠. 뭐 그 정도까지 빠진다면은 또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다. 일단 추세는 상승으로 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컬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상당히 일단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일단 이런 것들이 이익과 실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2027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일단 제대로 된 매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대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그다음 직전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부의 익절들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안 따르는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 안에서는 지금부터는 일부는 익절하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걸 뚫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 약간의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일부에 지금 익절하면서 약간의 좀 위험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는 20불대에서 일부 익절하고 그 다음 13불 요때에서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 아직까지 들고 가시고 요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 나타나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2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꺾일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때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조정받고 바로 올라왔다는 것은 힘이 그만큼 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직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일단 지금 이제 3년 이상 보시면서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약간씩 빠질 때마다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참고 기다리시면 주가는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빠질 때 있죠.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로켓랩 역시도 팔자고 이야기했던 적이 없죠.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2027년도 이때가 양전환될 가능성이 많겠고 자, 매출도 1빌리언이 넘어가는 것이 2027년도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가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2020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텐백은 날 수 있으니까 들고 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오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지금 백로그 많다 해서 주문 잔고 많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아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밸류에이션의 조정을 받으면서 270불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런 가운데 있때 51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물론 좀 하락한다면 또 매수 관점이 되겠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네오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내려간다면 매수 관점에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주봉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이익과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가 안 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6.8인데 2027년도에는 10일까지 그 2배가 뛰고 있죠. 매출과 EPS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빠질 때는 들고 가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쪽에서만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300% 3배는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들고 가야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뭐 올라갈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이라든지 지금 이제 매출 본다면 5.5에서 8까지 가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매출 코르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이제 매출도 11에서 16빌리언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는 그런 추세가 연출되고 있다. 근데 뭐 밑에서 잡으셔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부 익절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조금 익절하시고 익절했던 금액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또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는 익절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익절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 역시도 계속해서 일단 상승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요때 일단 잡으신 분만 하더라도 먹는 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더라도 100%뭐 따블은 다 먹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많이 먹으신 분들 한해서는 뭐 일부 익절하시면서 그 익절한 금액을 캐시로 조금씩 보관하시면서 들고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조금은 쌍봉의 기질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들 있죠.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이런 데서 추천을 했으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전부 다가 밑에서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종목을 갖다가 언제 추천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언제 이야기를 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중요한 것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빠졌니?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빠졌니?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갔던 엔트리 시점이 있죠. 언제 내가 샀느냐? 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익절을 해야 될 그런 판국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많이 먹으신 분들 한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익절하셔도 무관하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도 마찬가지로 뭐 20불대라든지 이 밑에서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런 데서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에 여기서 먹었다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5배 이상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씩 익절해도 뭐 상관이 없겠다. 있는 분 들고 가시고 나는 익절하면서 조금은 현금화하겠다. 자, 그런 분들 많이 먹으신 분들의 한해서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여기서 팔고 사고 했으면 먹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봉을 보신다면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보통 보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렇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가가 돌파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닝은 아무래도 2026년도 아무래도 2027년도 아니면 2028년도 되면은 플러스 양전환될 가능성이 많겠고 매출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500빌리언이면 2빌리언 그 다음 4빌리언에서 매출의 증가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아직도 들고 갈 만한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 템퍼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 엔트리 할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 이때 200일선 부딪힐 때 이럴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200일선에 거칠 때, 자, 고를 때마다 들어가셨으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이익이 났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거의 한 70% 이제 이럴 때 털 필요 없겠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과 이익을 계속해서 체킹해 봐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들어갈 때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들어가야지,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들어가면은 먹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가 언제 들어가느냐, 빠질 때,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저렴할 때 좋은 주식에 한해서,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주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힘센 헐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40불 때 요 밑에서 잡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자체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70불 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40불 때에서 잡았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로서 한 25%, 20%는 먹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런 주식들은 몰빵을 했다. 자, 그렇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기업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적자라든지 소형주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내 포트에 10% 이상을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한 등락폭이 하루에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면 털어버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털어버린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안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일단 들어갈 때는 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51선에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자,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있죠. 실적 발표 때도 본다면은 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2025년도 3분기 때가 4.78, 4.76, 그 다음 5.08, 5.18로서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매출 역시도 지금 177에서 181, 187, 193밀리언에서 늘어나고 있죠.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들. 특별히 요번에 이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빌린 다음에 장기로 또 돈을 갖다 빌려주니까 이런 것들이 예대 마진도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순이자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은행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또 한 번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가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이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세가 좀 깨졌다는 겁니다. 추세가 일단 상승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 안으로, 추세 안으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추세가 깨졌다는 말은 조금은 일단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다음번에 실적 발표 때 그때를 틈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저 공매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덜어 나가지고 바로 올라가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먹으신 분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불 때, 10불 때 이럴 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먹으신 분들 한테는 일부 익절하자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자, 그때보다는 다른 걸로 갈아타셔서 기회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일절이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